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아슬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클릭한 분들께 다정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마음이 바쁘거나 무기력할 때는 어떤 것도 움직이기가 힘든 법이니까요. 이제는 좀 무기력하게 미루는 걸 멈추고 내가 생각한 일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딱 10분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출간하고 벌써 2달이 지났네요. 다시 한번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출간을 하고 나서 강연이나 북토크 행사를 종종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강연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Q&A 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진짜 궁금한 게 뭔지, 요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런 걸 듣고 답하는 과정에서 되게 좋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어떻게 공중파 아나운서 준비를 6년이나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콘텐츠를 만드는 4년 동안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는 그 꾸준함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뭔지 궁금하다는 거였어요. 사실 이게 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관성입니다. 저는 무언가를 시작하고 될 때까지 유지하는 힘이 정말 강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순간적으로 불타오르는 집중력은 진짜 약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를 갈았다. 이런 표현은 저한테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도 남들은 다 전날에 밤새고 이럴 때 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대신에 시험 기간이 아닐 때에도 좀 꾸준하게 했죠. 그게 제가 늘 무언가를 성취했던 방법이었어요. 근데 조금 더 살아보니까 잠깐 집중해서 불타오르고 확 꺼지는 것보다는 오래 꾸준히 하는 게 인생에서는 성공 확률이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될 때까지 하는 거.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힘이죠. 시작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별거 아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잖아요. 제 성공의 기준은 선택을 정답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중파 아나운서가 아니라 신문 인플루언서로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주고 첫 번째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에서 여러 성공 경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차곡차곡 쌓여가면 5년 뒤, 10년 뒤에 제 삶은 더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저와 함께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어 보자는 마음과 또 미래의 시작을 두려워하고 있을 저한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깨달은 당장 시작하게 되는 방법. 첫 번째는 게으름의 진짜 원인을 찾는 겁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무언가를 해내고 싶은 사람들이죠. 정확히는 잘하고 싶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분명히 바쁜데 내가 자발적으로 계획한 일들을 생산성 있게 해내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본능적으로 미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문제를 알아야 돼요. 게으름의 원인은 부지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마음속 제어 장치가 뭔지를 찾는 거죠. 보통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왜 그 일을 시작하는 걸 머뭇거리는지, 뭐가 나를 두렵게 하는지 이거를 먼저 분명하게 마주해야 하더라고요. 저는 뭔가를 시작하는 게 되게 무섭거나 망설여질 때 종이를 펴고 제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먼저 적습니다. 이게 잘 안 되면 누군가가 실망하겠지? 이 운동을 하면 다음날 더 피곤하겠지? 뭐 이런 것들. 사실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되게 구름처럼 만들어낸 걱정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시작하는 힘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때로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시작을 미루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만든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걱정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걱정 시간이다 라고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는 다른 일을 멈추고 오로지 딱 머릿속에 있는 걱정들을 나열하고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걱정만 하는 거죠. 그 이외의 시간에 잔 걱정이나 고민 같은 게 들면요. 걱정 시간에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미루면 됩니다.
생각에 잡아먹히지 않게 바로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요. 의외로 걱정 시간에 책상 앞에 앉아서 걱정을 해보려고 하면요. 생각보다 심각하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 방법이 제가 정말 생각이 많아서 힘들 때 썼던 방법인데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건 행동이지 걱정이나 불안이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는 애자일하게 시작하기입니다. 애자일은 영어로 민첩한, 날렵한이란 뜻이 있어요. 업계에서는 간단하게 시도하고 빠르게 수정하는 업무 형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볍게 테스트하는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거죠. 뭔가를 시작하는 게 두려운 사람들은 대체로 저 멀리 있는 완벽한 모습을 상상해요. 예를 들어서 러닝을 시작한다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한강을 달리는 것부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턱 막히죠. 애자일하게 시작하는 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대충 한다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시작을 대충 하는 힘으로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릴스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영상 편집을 아예 해본 적이 없어서 핸드폰 어플을 깔았어요. 블로라는 어플을 썼었고 촬영도 조명 하나도 없이 약속 전에 남는 시간 10분이 있다? 그러면 그냥 공유 오피스 사무실 구석에서 핸드폰 세워놓고 찍었거든요. 근데 소리는 이제 그냥 이야기하면 사무실이 이렇게 울려서 가지고 있던 10,000원짜리 마이크를 썼습니다. 그래서 초반 영상을 보면 화질도 진짜 저세상 화질이고 구도도 이상해가지고 머리가 가분수처럼 나왔어요. 편집은 어떻게 했냐? 다른 시간을 제가 쓰는 게 너무 싫어서 공유 오피스에 출퇴근하는 딱 1시간만 썼습니다. 어차피 버리는 시간에 30초짜리 영상 하나 만들지 뭐 이런 생각이었죠. 그렇게 만든 영상이 3달 동안 총 2,500만 조회수를 만들었어요.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팔로워가 5만 명이 될 때까지 제가 모든 편집을 지하철에서만 했거든요. 글쓰기도 똑같아요. 멋들어진 글을 쓰는 게 시작이 아니라 블로그 계정을 만들어서 아무 말이라도 한 줄이라도 적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게 시작이죠.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 3년 뒤에 사람들이 저를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부르더라고요. 책을 읽는 사람이 되는 건 한 페이지를 읽는 게 시작이고 웹툰 작가가 되는 건 그림 어플을 다운받는 게 시작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모든 시작을 애자일하게 실험해 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목표에 맞춰서 소문을 내거나 숨기는 겁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은 각자의 성공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2가지로 갈라지는 의견이 있어요. 누군가는 목표를 주변에 선언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누군가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해요. 저는 이 2가지를 다 써봤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어떤 목표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용기가 필요한 일은 소문을 내고 성과가 필요한 일은 숨깁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은 실행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선뜻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아니면 지금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목표인 거죠. 저한테는 오랜 꿈이었던 작사가 그랬어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제 메모장에 늘 등장하는 키워드였거든요. 그런데 늘 좀 더 안정이 생기면 시작해야지 라고 핑계를 대면서 미뤄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 작사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해? 당장 시작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막 이렇게요. 여러 번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몇 년째 미루던 작사 학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역시나 등록하는 일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반면에 성과가 필요한 목표는 철저하게 숨기는 편입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을 경우에 주변의 시선이 좀 두려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서 완전 개인 계정이었는데 처음 릴스를 올리거나 유튜브 새로운 채널을 시작하거나 그리고 책 출간 준비를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주변에 말을 안 하고 묵묵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들은 저만 알고 있는 비밀로 남겨두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사실 이렇게 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아무도 쓸모없는 걱정이나 훈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잘 된 것만 기억할 수밖에 없죠. 사실 안 된 게 훨씬 많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굳이 잘 되지 않은 것들을 드러내면서 내가 이만큼 애썼으니까 좀 알아줘 라고 호소하는 건 뭐 경력으로든 이미지로든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은 관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유지하는 힘이 필요하죠. 정확히는 점차 쉽게 하는 관성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러닝을 해도 처음 달리기를 하는 사람보다 1년 동안 달리기를 한 사람이 훨씬 가볍게 뛰는 건 당연하잖아요. 반복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게 관성이죠. 완벽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성과를 인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관성을 쌓아가는 과정이 즐거워야 오래 할 수 있거든요. 성과는 어느새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는 와, 오늘도 이만큼이나 해냈네 라는 만족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만족감을 빠르게 얻기 위해 쓰는 방법이 기록이에요. 우리 눈에는 변화하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저는 처음에 달리기 습관을 만들었을 때 완전히 습관이 잡히기 전까지는 한겨울에도 패딩을 입고 야외 러닝을 했어요. 콧물 흘려가면서. 왜냐하면 주변 풍경이 달리는 속도에 맞춰서 바뀌잖아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네? 이게 온몸으로 인지됐어요. 어제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늘은 조금 더 저기까지만 가보자. 이런 식으로요. 이거를 모든 일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화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은 목표에 따라서 적절하게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진이나 동영상도 좋고 다이어리에 횟수를 남기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그 과정 자체에서 뿌듯함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죠. 즐거워야 오래 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미루지 않고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도 매번 시작하기 전에 겁을 먹고 또 막상 시작을 해보고 나서 해보니까 별게 없었네 라고 깨닫는 과정을 매번 반복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두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작하는 용기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꼭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의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가 읽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